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15편 조선 상고사 총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상고사는 우리 역사 방법론이라든지 역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한 단재 선생님의 최대의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해설판 상고사도 보고 또 원문도 보고 했는데 사실 내용이 잘못된 거, 틀린 거, 또 어떤 게 옳은 건지 그것도 판단을 제가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좀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총론 부분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론도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여기에 그림에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고사 총론 부분이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103회에 걸쳐서 연재를 한 내용들을 이제 단행본으로도 만들고 또 해설서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인데, 제1장은 보면 역사의 정의와 조선 역사의 범위로 되어 있고요. 제2장은 역사의 3대 원소와 조선 구사의 결점, 제3장은 구사의 종류와 그 덕실의 약평, 제4장은 사료의 수집과 선택에 대한 생각, 제5장은 역사의 개조에 대한 우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3장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리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분은 역사는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책은 보면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 전체가 1장에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역사가와 사실, 제2장은 사회와 개인, 제3장은 역사와 과학과 도덕, 제4장은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제5장 진보로서의 역사.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해 보입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총론과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비교를 해봐도 단재 선생님의 이 조선 상고사 총론 부분이 얼마나 분량이 많고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장에 보면은 역사의 정의와 조선 역사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스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라는 것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거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고 하면은 조선 민족의 거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의를 딱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계십니다. 조선사를 서술할 때 조선 민족을 아의 단위로 설정한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그 중심 기준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로 인식이 되지만은
그 당시는 식민사관이나 일제사관 4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의 범위와 그 서술 방법을 역사론적으로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민족 중심의 역사 인식은 낭객의 신년 만필이라는 사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공자가 돼야 되는데 공자의 조선이 되며, 어떤 주의 사상이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이것이 우리 조선의 정신이라면 이것은 노예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이게 주가 돼서 우리 역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해서 통곡하려고 한다. 이렇게 역사는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서두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아라고 하는가? 아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무엇을 비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아와 비하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깊이 팔 것 없이, 깊이 고민할 것 없이 얇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의 선자를 아라고 하고, 주관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선 사람을 아라고 하고, 그 외에는 비하라고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을 조선에 아라고 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는 비아가 되는 것이다. 영미, 법, 로 등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고 하고, 자기들 비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아라고 하고, 또 조선을 비아라고 할 것이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무산계급은 무산계급을 아라고 하고, 지주나 자본가 등은 자기를 아라고 한다. 지주나 자본가 등은 각기 제 불의를 아라고 하고 무산계급을 비아라고 한다. 그래서 판단하는 주체가 아가 되는 것이고 그 외가 비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학문도 그대로 적용을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에 무엇이든지 반드시 본의인 것이 있으면, 주체적인 것이 있으면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대치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비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아와 비하가 있으면 비하 가운데서도 또 아와 비하가 있다. 아에서도 아와 비하가 있고 비하에서도 또 아와 비하가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비하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휴식될 사이가 없이 중단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아나 비아 상대되는 비아의 아도 역사적 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개의 속성이 뭐냐 하면 바로 상속성과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성은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부절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됨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파급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류 말고 다른 생물에도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없지는 않으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아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혀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침내 역사의 조작을 인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생물들에도 비아와 아의 투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적인 상속성이나 공간적인 보편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에만 이런 투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만 이런 역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를 떠나서 개인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으나 사회 공동생활을 떠나서 다른 개인적인 개인 사회도 아와 비아의 투쟁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아의 범위가 너무 약소하여 상속적 보편적이지 못하므로 인류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는데 동일한 사건을 두 개의 상속 보편의 강력을 보아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대소를 정하게 된다. 우리 인간 사회상에 있어서도 아와 비아의 투쟁이 강력해서 강한 것들이 역사로 채택이 되어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김성문은 300년 전에 지원서를 창도한 조선의 학자이다. 밑에 제가 김성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성문은 숙종 때 음보로 이제 참봉에 기용되었고 1726년에 통천 군수를 지냈습니다.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죠. 일찍이 주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자학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상가들의 책들을 다 읽어서 삼라만상의 형성과 그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제자백과와 천문지리학까지 통달을 했습니다. 김성문의 지전설은 김원행과 안정복 등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기도 했고 우리 과학자 홍대용의 지전설 역사 철학은 바로 김성문의 사상을 학문을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문의 저서로는 역학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후르노의 지원설과 같은 동략의 역사적을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김성문이 300년 전에 지원설을 주장했는데 후르노의 지원설과 같이 우리 동양의 역사적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후르노는 그 학술로 인하여 구주 각국의 탐험에 대한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김성문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전설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문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지원서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그 강약에 따져서 강한 것이 채택이 돼서 역사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르노는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철학자 후르노와 김성문의 지원서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시간적 보편성과 공간적 평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여립은 400년 전에 군신 강상설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지만은 이를 민영론을 저작한 루소 동등은 루소와 동등하게 아주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여립이 40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대에 루소가 주장했는데 루소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 다소간 정설의 영향을 입은 금계나 양반 사륙계, 다무력 폭동 단체, 양반 사륙계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의 정광일섬에 교동이 없지 않으나 마침내 루소 이후에 파도 장할 아주 크고 장대한 프랑스 혁명에 비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에서 배우고 알기로는 이제 정여립의 영모, 이제 반란으로 해서 정여립 난을 우리가 배우고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여립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여립은 양반 사대부였기 때문에 신분 차별의 서러움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설파를 할 주장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동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무사라든지 성녀, 농민, 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동이라는 기치 아래서 평등 세상을 이루고자 실천을 옮긴 분이죠.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도 정여립을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400년 전에 군신 강상설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군모화에 유교적 존왕주의의 반기를 든 쉽게 말하자면 인민주권의 혁명가로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여립과 루소를 대비를 시켜서 프랑스 혁명을 이끈 이제 루소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비하를 정복하여 이를 드러내게 하려면은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아를 소멸하여 비아에 공헌하는 자는 투쟁의 패망자가 되어서 과거 역사에 자취만 남길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투쟁의 승리자가 돼야 역사로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고금 역사에 바꾸지 못할 원칙이다. 승리자가 되려 하고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류의 통성이건을 매양 얘기와 어긋나게 되어서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패자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다 역사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데 다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선천적 실질부터 말하면 아가 생긴 뒤에 비아가 생긴 것이다. 아가 생긴 뒤에 비아가 생긴 것이지만은 후천적 형식부터 말하면 비아가 있은 뒤에 아가 있다.
말하자면 조선민족, 즉 우리 아가 출현한 뒤에 조선민족과 상대되는 묘족이나 진화족, 비아가 있으려니 이는 선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이 주가 되면 아가 되면은 그게 비아가 되는 묘족이나 진화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가 먼저 있고 비아가 생긴 것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묘족은 중국 이제 기주성, 호남성이나 운남성에 흩어져서 살던 민족들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동화된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족들 고유 의상을 입은 민족들이 보이고요. 이제 진화족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희들은 중국의 화족과 또 중국의 진화족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 되죠. 진화족은 진나라,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통일을 했을 때 그 차이나 진나라, 진이 바로 차이나고 이게 진화족들이 있었던 그 역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역사와 진화족의 역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걸 단재 선생님은 진작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조선족과 그 다음에 흉노족은 우리 우랄 알타이어족의 같은 민족 계열이고 그 다음에 진화족은 중국으로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만 있던 종족들을 이제 진화족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죠. 그러나 만일 묘족, 진화족 등 비아의 상대자가 없었더라면 조선이란 국명을 세운다. 진화족이나 묘족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는가? 또 삼경을 만들었겠는가? 오군은 전후 좌우 중에 5군단을 얘기합니다. 오군을 둔다 하는 등 아예 작용이 생기지 못하였을 것이니 이는 후천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다. 정신의 확립으로 선천적인 것을 호위하며 환경의 순응으로 후천적인 것을 유지하되 양자의 하나가 부족하면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 패망을 하느냐. 다 역사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데 왜 패망이 되는가 하면 이런 후천적인과 선천적인 것, 정신의 확립으로 선천적인 것을 호위하고 또 환경에 순응해서 후천적인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양자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패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종교나 돌글족의 무력으로 침륜에 화를 며치 못하면 구자가 부족한 까닭이며 이제 후천적인 것이죠. 까닭이며 남미의 공화와 애굽의 이집트의 말세의 흥악으로도 쇠퇴한 환을 구하지 못하면 전자가 부족한 까닭이다. 이렇게 아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역사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 역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조선사를 집필을 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떤 것을 연구를 할 것인가? 그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13가지로 구분을 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조선사를 서술하려 하매 조선민족을 아예 단위로 잡아 우리 조선민족을 아예 단위로 잡아 첫 번째 아예 생장 발달의 상태를 서술의 제1요건으로 해서 우리 아예 생장 발달의 상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기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형성이 돼서 우리 조선 나라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생장 발달의 상태를
서술의 제1요소로 삼고 그리해서 최초의 문명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두 번째, 역대 강력, 우리 국정이죠. 국정의 신축, 늘고 또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세 번째, 각 시대 사상의 변천이 어떻게 되어 온 것인가. 네 번째, 민족적 의식이 어느 때에 가장 왕성하고 어느 때에 가장 쇠퇴한 것인가. 다섯 번째, 여진, 선비, 몽고, 흉노 등이 본래 아예 동족으로 어느 때에 분리되며 분리된 뒤에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게 여진족이나 선비족이나 몽고족이나 흉노족은 다 우리와 조선족과 우리 민족과 같은 종족이었는데 언제 어느 때 분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서로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이제 조선사에서 서술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지위와 부흥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서술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와 상대자의 주위 각족의 관계를 서술의 두 번째 요건을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아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의 관계를 두 번째 요건으로 설정을 하고 역사를 서술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한 우리와 분리가 된 흉노와 선비와 여진과 몽고와 우리 문화의 강보에서 자란 일본이 우리의 큰 적이 되어 있는 사실. 우리 강보, 우리의 포대기, 어린 아이를 우리가 업을 때 이렇게 쓰는 포대기, 또 이를 감쌀 때 쓰는 포대기, 강보. 우리의 강보에서 자라온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의 큰 적이 되어 있는가, 그 연유를 한번 내가 살펴보고 싶다.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거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랄 알타이어족, 우리와 같은 종족으로서 흉노와 선비, 여진, 몽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써보겠다. 어떻게 헤어져서 어떻게 만나지를 못했는지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인도는 간접적으로, 진화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수입하는데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수입의 분량을 따라 민족의 활기가 이어 강토의 범위가 줄어들었는가. 인도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우리 강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화는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문화를 수입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화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강토가 범위가 줄어드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오늘 이후에 서구의 문화와 복구의 사상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데, 서구 중심의 세계가 되는데 우리 조선은 그 문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소멸하고 말 것인가. 서구 중심의 문화 속에 세계사가 서구가 중심이 되는데 우리 조선의 문화는, 사상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소멸되고 말 것인가, 또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글을 저작하면 잘 분석을 해서 잘 씹어서 소화하여 신문화를 건설할 것인가, 건설이 가능한가 등을 서술하여서, 첫 번째 아예 성장 발달 상태와 주위 민족들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조사 분석을 해서 잘 소화를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언어와 문자, 말과 글 등 우리의 사상을 표시하는 연장의 그 이둔, 날카롭고 둔함, 그 이둔함은 어떠하며 그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종교가 오늘 이후에는 거의 가치 없는
폐물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전통 사상 종교를 얘기하겠죠. 고대에는 확실히 한민족의 존망 성세의 관건이었으니, 종교가 한민족의 존망 성세의 관건이었으니 우리의 신앙에 관한 추세가 어떠하였으며 학술, 지혜 등 우리의 천재를 발휘할 부분이 어떠하였으며 의식주의 정황과 농산공의 발달과 땅 전토의 배분과 분배와 화폐 제도와 기타 경제 조직 등이 어떠하였으며 인민의 천동, 인민의 이동과 발달, 또 우리 강력의 변천사, 우리 강토가 늘고 줄고 함에 따라서 인구가 또 가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정치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그리고 아홉 번째가 북벌진치, 대륙 사관이죠. 북쪽 나라를 쳐서 우리 고토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북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벌 진치의 사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가, 북벌에 대한 우리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부여 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강해지고 또 후퇴하고 했는가.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귀천, 김부 각 계급에 압제하며 대항한 사실과 그 성세, 소장의 대세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지방자치제가 태고부터 발생하여 근세에 와서는 형식만 남기고 그 정신이 없어진 인과관계, 인과며 시작과 끝, 그 관계들을 조사를 하고, 자례 외세의 침입, 외세의 침입에서 받은 거대한 손실과 또 뭐 이익이 있었다면 다만 다소의 우리한테 끼친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13번째가 흉노, 여진 등이 한번 우리와 분리된 뒤에 다시 합하지 못한 그 의문을 풀어보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흉노는 저희들이 단재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파미르 고원에서 발현을 해서 우리는 팔금을 찾아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노는 남쪽으로 위도 40도를 따라서 터키, 헝가리, 핀란드로 가서 지금의 그 나라들이 되었다. 그게 바로 흉노족이다. 그래서 지금 터키와 헝가리와 핀란드 같은 곳에 우리와 지명이 비슷한 게 많고 또 관명이 많고 풍습이 같은 게 많은 것은 다 우리의 동족으로서 그때 헤어져서 서로 우리는 동으로 가고 흉노는 서로 가고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합쳐지지를 못했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번째, 옛날부터 문화상 우리의 창작이 불소 하나, 창작이 적지 아니하나, 창작이 많이 있으나 매양 고립적 단편적이 되고 계속적이 되지 못한 원인, 괴이한 원인 등을 힘써 참고해서 기술을 하겠다. 그래서 위에 3, 4 이하 각종 문제로 본사 우리 역사의 요목으로 삼아서 큰 제목으로 삼아서 일반 독사자 역사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조선 면목에 우리 조선 역사의 만분의 1이라도 알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14가지 제목을 정해서 조선사를 쓰는데, 이게 우리 조선사를 아는데 만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염원을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상고사 총론 부분의 5장 가운데 1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2장으로서 역사의 3대 요소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조선 역사
지금까지 선생님이 쓰기 전 그 전에 역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이제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이제 3대 요소를 천지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천지인이라고 말씀을 하기 전에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지으라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적는 것이지 정치라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되게 조작하거나 폄훼하거나 혹을 붙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오로지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위에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상을 하자면 말을 붙이자면 객관적으로 역사의 유동 상태와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다. 저작자의 목적을 따라서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첨부 또는 변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과거 역사가 유교적인 이제 명분론에 종속되어서 현실을 혹은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자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죠. 학문 분야가 분화할수록 역사의 효용성과 독립성은 역설적으로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 다른 학문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분석하고 또 망원경처럼 총체적으로 조망하지만은 그 판단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학이 정치 권력이나 다른 종교의 힘에 오염되지 않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또 다른 명분에 휩싸여서 조작되지 않고 그대로 역사를 쓰는 이런 학문적인 독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조작이나 위조되고 다른 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인물화를 그릴 때 연개 소문을 그리려고 하면은 모습이 괴결한 연개 소문을 그려야 하고 강감찬 장군을 그리려고 하면 몸집이 외루한 강감찬을 그려야 된다. 만일 이것과 저것을 억제하고 또 좋게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턱을 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바꿔 그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화가의 직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면목도 위상과도 위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영국사를 지으려면 영국사가 되고 노국사 러시아사를 지으면 러시아사가 되고 조선사를 지으면 조선사가 되어야 하겠거늘 지금까지 조선에 조선사라 할 조선사가 있느냐? 나는 수긍하기 어렵다. 단재 선생님 봐서는 조선사를 조선사답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쓴 역사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감찬 장군은 실제 몸이 되게 왜소했답니다. 채모 외류라고 하죠. 키가 작고 생긴 것이 볼품이 없었답니다. 또 문신이죠, 문신. 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장대하고
아주 무사답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을 그릴 때는 몸집이 외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을지문덕 장군을 그릴 때는 아주 괴결한 모습으로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대 대첩을 이야기할 때 고구려의 우리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리고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3대 대첩을 이끌은 이런 장군들을 표시할 때도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중국으로 이제 압록강을 건너 가실 때 동사 강목 그거 책 한 권을 짓고 가셨는데, 이제 동사 강목 안중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안중복이 동사 강목을 짓다가 개연히 이 내란의 빈번과 왜고의 출몰이 동국의 고사를 탕자케 함을 비탄하였으나, 나로서 보건대 내가 볼 때는 조선사는 내란이나 왜구의 병하에서보다 곧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 손에서, 역사가들 손에서 더 탕잔되었다 하노라. 그래서 내란이라든지 이 왜구들의 침입을 해서 불에 타서 역사책이 없어져서 잘못된 게 아니고, 조선사를 쓰는 역사가들이 잘못 써서 다 역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그러하냐 하면 머리에 쓴 말과 같이 시간적 계속과 공간적 발전으로 이어오는 사회활동 상태의 기록인 때, 지, 인, 시간과 땅과 영토와 그리고 사람, 천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자는 역사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 원소들이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동사 강목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요. 이제 일례를 들면서 신라가 신라되면 박석김 세 성이죠. 박석김이 김과 이제 동산 고현촌의 육부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뿐만 아니라 경상도인 그곳, 경주를 얘기하죠. 그것과 고구려 백제의 한 시대, 때로서 신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박석김과 그 다음에 장소, 때, 경주,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 신라가 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보다 더 올라가서 앞으로 올라가면 2000년 전에 왕금과 같은 연대기에 가서 보면은 2000년 이후에 금일에 우리와 같은 시국이면,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울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시기라면 그렇게 고조선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흑것의 성지와 육부의 사람들이 질직의 계림의 본강을 가질지라도 당시의 신라와 똑같은 신라가 될 수 없으며, 신라의 위치가 유럽 구라파에 놓여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그 또한 면목의 나라는 될지언정 당시의 신라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지금 우리가 아는 신라가 된 것은 사람과 그 당시 때와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박석김은 신라가 태초에 이 세성을 가진 사람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동산 고현촌 얘기는 이제 동산 고현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육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단재 선생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명한 이치근을, 당연한 이치근을 조선의 사가들은 매양 그 짓는 바 역사를
자가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역사를 목적의 희생으로 만들어서 도깨비도 뜨지 못하는 땅 뜨는 재주를 부리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명 이동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졸본 고구려가 처음 개국한 압록강 북쪽을 그 땅을 뜨다가 성천이라 하고, 또 영변에 혹은 영변에 갖다 놓았고, 안시성 만주 요동에 있던 고구려 성이죠. 그걸 뜨다가 용강이라고 하고, 또 당군이 이 도읍을 옮긴 곳 아사달 아사산을 이제 황해도 구월산이라 하고, 가설라를 강원도의 강릉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들이 땅의 위치, 곳이 3요소 중에 이 곳을 이제 이렇게 변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많이 최근에 연구가 돼서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평양이죠. 평양은 어쩌면은 고유 명사인데 일반 명사화가 되는 거죠. 지명을 얘기해서 수도를 얘기할 때는 고유 명사지만은 이게 평평한 뭐 도시 이런 곳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 명사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읍이 정해지는 땅을 평양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평양 고구려 수도 국내성에 있던 평양을 지금 평양으로 옮겨 놓는 것이나, 또 국내성이 있는 위치를 지반으로 옮겨 놓은 것이나, 또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요하, 요수 그 강 이름들이 이렇게 다 시기에 따라서 변해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평양 것들이 이렇게 다 변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단재 선생님은 땅 뜨는 재주라고 표현하면서 지명 이동에 대해서 그 지명을 제대로 연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허당한 땅에 빈거가 없는 역사를 지었다. 땅이 이동돼 가지고 지명이 바뀐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역사를 지으니까 역사가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아야 한 압록강 이내 이산적 강력을 확정하려 하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기록들이 있죠.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우리 한반도 크기가 가장 적당하고 하느님이 내려주신 가장 좋은 땅이다. 이것만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틀리더니. 그리고 이상적인 강력을 확정하려 하면 이련이 지은 이제 역사책 삼국 유사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왕금 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스크리트 범으로 만든 지명이나 인명도 많고, 김부식이 유가적으로 적은 삼국사기에는 공명의 맹자죠. 공명의 인의를 무시하는 삼국유사의 구중에서 경전의 사구가 간용어같이 전송되고, 삼국사 중국의 삼국사를 얘기합니다. 삼국사 열전에 누백년간 조선의 전통의 인심을 지배하던 영랑, 술랑, 안랑, 남양 네 대사성의 논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최치원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여사제강의 원호라든지 의상, 또 그철 아주 커럭한 철학자들의 불학에 영향된 고려 일대의 사상계에 어떠함을 볼 수 없고, 이러한 거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태조왕건이 고려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죽은 최응을 통일 이후에 올린 간소불만 적어 놓았다. 뭐 이런 궁예와 여기에 최응에 대한 재미나는 일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허다한 시의 구속을 받지 않는 때에 구속을 받지 않는 역사를 지어서 자가의 편벽한 신앙의 주관적 심리에 부합하려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람까지 속여서 신라의 기망을 인도의 찰제리 왕족이라고 합니다. 하며 삼국유사에 고려의 추모왕을 고신 신씨의 한족이라 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며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게다가 조선 전 민족을
진한 유민, 동국 통감이라든지 그게 삼국 사기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온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한인지 동래자, 한인지 동래자라고 동사 강목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이조 태종 때 이르러서는 더욱 이를 맹목파의 급선봉이 되어 조선 사상에 근원되는 서운간의 문적을 공자의 도에 입에 된다여 다 불태워버렸다. 서운간은 고려 말부터 조선에 있었던 기상관측 을 관장하는 부서죠. 거기에 있는 문서들도 공자의 도에 어긋난다 해서 지구 관측한 천문 관측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의 도에 입에 된다 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것은 전부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유교 중심의 세계관 그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군 조선의 제후국에 있던 여러 나라들 뭐 고조국도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액기록들이 옳은 것인데 그게 유학의 세계관에 어긋난 데서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역사가들이. 그러면서 우리 정조 때 시인 이두영 또 얘기를 합니다. 근일에 어느 행장과 묘지명을 보든지 그 서중의 주인이 반하며 덕성은 중후하며 학문은 그렇게 이제 정주 중국의 정자와 주자 또는 그들의 성리학을 이제 조종으로 삼고 문장은 한유는 유종은 한유와 유종원을 합해서 한유라고 표현을 했죠. 숭상하며 그의 천편일률적이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그 문도 가치가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단재 스님이 보시기에는 고려나 2조 5천년 이래에 조선이 거의 한 번에 우리 이 땅에 대한 신축 이제 크고 적은 거 이런 걸 다 줄이고 또 우리 활동의 영역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시대의 고금을 쫓아서 국민 사상에 갈린 금을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전부 다 천지인의 기준을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조작하고 때도 조작하고 장소도 조작하고 시기도 다 조작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조선사는 조선사다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로멜 아주 영국의 잉글랜드의 혁명가죠. 이 크로멜은 머리가 크죠. 머리가 3kg였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늘 붉었죠. 그리고 왼쪽 눈 위에 목에 요게 큰 혹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화가들한테 자기 얼굴 모습을 그릴 때 자아 목상에 있는 혹 요걸 빼고 그리지 말아라. 내 생긴 그대로 그대로 그리라. 나를 그리려면 나의 본면대로 그리라고 했다. 이 말은 화가가 남처방과 가축함이 아니라 곧 자신의 진상을 이룰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인 얼굴이 붉다든지 또 눈 위에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그리면 안 된다. 내 모습을 그대로 다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다 그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사를 지은 기왕의 조선의 사가들은 매양 조선의 혹을 베고 조선사를 지으랬다. 혹이 있으면 혹을 떼버리고 조선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네들이 쓴 안경이 너무 볼록하므로 조선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 같은 것을 혹이라 하여 베어버리고 어디서 무수한 혹을 가져다가 붙여놓았다. 진짜 역사는 다 없애버리고 조작을 하고 엉뚱한 걸 혹을 갖다가 붙여놓았다는 얘기죠. 혹 붙던 조선사도 이왕에는
읽는 이가 너무 없다. 그러나 혹을 붙여놓은 그 역사도 읽는 사람이 없다. 세계가 대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왕왕 조선인을 만나 조선사를 물으면은 어떤 이는 조선인보다도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돌아와 가지고 조선사를 읽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역사학자, 제야 역사학자 이창구 박사도 단재 선생님의 이 혹붙던 조선사 이걸 없애야 된다. 그렇게 칼럼에 써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옳은 조선사는 곧 조선적 조선을 적는 조선사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래서 혹붙던 조선사를 단재 선생님의 비판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우리 조선사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조선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 선택, 분석, 평가 방법을 하시죠. 조선인이 읽은 조선사나 외국인이 아는 조선사는 모두 혹붙은 조선사다. 옳은 조선사가 아니다. 기왕에 있는 기록이 그와 같이 다 틀렸으면 무엇에 의거하여 바른 조선사를 짓겠는가. 다 나와 있는 게 다 틀렸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조선사를 써야 되느냐. 사금을 쟁취하는 이가 금을 캐는 사람이 모래 한 말에서 사금 한 토를 얻거나 혹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문적에는, 우리 사료에는 사료를 구함이 이와 같이 어렵다. 많은 모래 한 말에서 금 한 토를 얻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료 중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찾기도 이만큼 어렵고 힘들다. 혹자는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우리 조선과 만주 등지에 지중을 발굴해서 땅속을 파가지고 발굴해서 허다한 발견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을 한다. 금속학이나 고전학이나 지리학이나 미술학이나 계보학 등의 학자가 쏟아져야 한다는 말도 많다. 그런 말도 있다. 그것도 뭐 틀리면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있는 역사책을 가지고 어떤 게 좋고 나쁜가,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버릴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교차 검증을 해서 조선사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경북대학교 김주영 교수님이 성금술의 방법 논의를 해서 단재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모래 한 마리에서 한 톨에 사금을 채취하는 그 성금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책을 쓰신 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선사의 역사 체계 구사에 대한 결점이 이렇게 많다. 조선사다운 조선사가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제3장에서 구사, 옛날 우리 역사책의 종류와 그 덕실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치자면 신지부터 비롯되겠는데, 우리 역사책의 처음에는 첫 번째 역사책이 이제 신지로부터 시작되는데, 신지는 권벽 선조 때 사람이죠. 권벽 응제시에서 당군시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지은 시, 그 당군시를 사관이라 한답니다. 지은 사관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권벽은 조선시대에 이제 관찰사를 지낸 분인데, 성문은 제조 등을 영립한 문신이죠. 50년 벼슬 제의 동안에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자식
혼사 일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시에만 마음을 쏟은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예조 3판에 추정되고 뒤에는 이제 섭제집이라는 이 이제 글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사의 종료, 우리 역사 체계에 대한 종료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당군은 곧 수두 임금이요, 신지는 인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수두 임금의 수자인 보좌하는 관명이다. 관명이다. 그래서 신지인이 수두와 신지의 자세한 것은 사상사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나타납니다. 사상사에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신치들이 매양 10월 수두 대제를 지내서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또 산천지리 명성과 후인의 거울을 삼을 만한 일들을 노래하더니 후세의 문사들이 그 노래를 이두문으로 편집해서 한자의 어원시의 형식을 갖춰서 왕궁에 비치를 했죠. 왕궁에 비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신지비사 또는 해동비록 등의 명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지비사는 고조선 때 쓰여진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책이다. 이 신지비사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수양제 신하 양명이 고구려에 복수하려고 다음 생에 고구려의 망리지 계검으로 환생했다는 전설이 담은 기사에 신진비사의 서문이 이제 신진비사의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이제 삼국유사에 이련이 이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비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조선 때 쓰여진 역사책인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 적은 바가 사실보다 자문이 많아서 석인이 왕왕 예언의 한 종류로 보았는데 이조 태종이 유학을 중심하고 그 밖의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문자를 모두 소화시켜 불태웠다. 신지도 그때 불탔다. 애군을 면치 못했다. 그때 불이 탔다. 겨우 고려사 김이재 전에 적힌 여칭 추극기나 또 뭐 친간부 소랑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배 삼류지라든지 양업 유세경이나 한 10개 정도만 10작 정도만 전하고 있다. 그 신비에 대한 얘기들이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 있으면 우리 고사 연구에 얼마나 큰 힘을 주겠는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는가. 북부연은 왕금 이후에 그 자손이 서로 그 보장을 지켜서 태평 엄부로서 자랑하여 진서 부여전 기국 엄부 자선 일회 미강 삼파 과관할 만 사료들이 많으나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책들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료가 많은데 모형의 난 때 그 국명과 함께 다 없어졌고 고구려는 동명대왕 신무신왕 제사관이 조선 상고부터 고구려 초기까지 정치 사실을 기재한 육이라는 책이 100권이 있었다. 100권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다. 위장 광구금의 난에 피탈돼서 다 없어졌고 또 당군 왕금의 명과 당군 왕금의 이름과 사만 부여의 약사가 위서에 구제함을 위인이 유기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져가서 쓴 것이고 그 뒤에 백제 중엽에는 고형 박사가 서기를 지었고 고구려 말렙에는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박사가 신집을 지었고
신라 진흥대왕의 전성기에는 거칠부가 신라 고사를 전수를 했고 삼국이 다 일대의 정고를 가지고 있었으나 삼국이 다 그러한 고전 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책들이 하나도 없고 그걸 물려받아서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천하 만국에도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 없어져 버렸다. 역사에 역사에 혼이 있다면 처참에 누를 뿌리리라. 참 역사에 영이 있다라면 참 이런 일을 어떻게 두고 보겠는가. 이상에서 말한 바 다 일종의 정치사거나 또 백제 고려나 백제 고구려나 백제가 망한 후에 신라의 물을 언제하고 문을 순하여 상당한 저사가 무보다는 문을 존중해서 역사책이 많이 출간이 되었고 또 문명시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선사는 종조사로 볼 것이고 또 위홍의 향가짐은 문학사로 볼 것이고 또 김대문의 고성정과 화랑세기는 학술사로 볼 것이다. 사학이 어느 만큼 진보되었다 할 것이니 이것들 모두 몰자의 비가 되었다. 다 없어져 버렸다. 또 고려에 와서는 작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삼한고기, 해동고기, 삼국사 등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련의 삼국유사가 있었으나 오늘에 전하는 것은 삼국사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뿐이다. 그 전에 또 전해지지 않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다른 책들이 전해지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김부식 일련 두 사람의 저작이 우승하여 이겨서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대개 고려 초엽부터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나아가 북부의 고강을 옛날 그 영토를 회복하자는 화랑의 무사 일파가 되고 화랑이 무사가 한 파가 되고 또 사대로 국시를 삼아 압록강 이내에 편안한 주장을 하는 유교가 한 파가 되었다. 그렇게 북벌을 주장하는 화랑의 한 파와 한강, 압록강, 두만강 우리 한반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는 그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이 한 파가 되었다. 그래서 양파가 대치를 해서 논봉을 벌이기에 수백 년 만에 묘청이 화랑의 사상에다가 음양가의 미신을 보태서 평양에서 거병을 해서 북벌을 실행하려다가 유도 김부식에게 패망하고 부식이 이에 그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삼국사기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북벌을 주장하는 화랑과 한반도에서 그냥 이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 하느님한테 감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김부식과 싸움에서 묘청이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묘청의 난을 일으켰는데 김부식한테 진압을 당해서 결국은 김부식의 유학파가 이겼고 그래서 유학파가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삼국사기를 지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의 사상에 어긋나는 화랑 정신의 북벌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로 동부여 북부여 두 부여를 빼어 조선 문화가 유리한 것을 진토에 묻어버리면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발해를 버리고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의 초계 속에 던지고 이두문과 한역의 구별에 어두운 일이 수인이 되고 이두문도 어둡고 한문에도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땅이 또 수지된 자가 많고 일제가 수지된 자가 많고 내사나 외적 내부에도 여러 가지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외 침입이 많아지고 해서 전후가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자꾸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전후가 모순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사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 부여와 우리 동부여와 북부여에 대한 얘기들도 뭐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냥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요 말에 몽고 원나라한테 이제 쿠빌라이한테 우리가 침입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우리의 많은 책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해동천자의 발간악부가 금지되고 이로부터 문헌에 만일 독립자존에 가는 것이 있으면 일체거리에 피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때라 역사도 허다히 저작 중에 유일한 4대 사상의 고치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부용인 같은 종류인 삼국유사가 지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나마 삼국사기에 없는 삼국유사에 이런 스님이 쓴 이제 비기들이 담겨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당군과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스님이 그걸 쓰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만들어서 당군과 고조선의 얘기를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이제 실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기 때문에 삼국사와 삼국유사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당대의 뭐 사성을 말하면 고려 말에 군신들이 고종 이전에 우리 국세가 강성했을 때의 기록은 더욱이 이제 몽고 침입으로 해서 다 없어지고 거기 또 발각될까 봐 두려워해서 깎아버리고 고치고 또 낮추고 또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원나라 그 강대국에 복종하던 사실만 이제 듣고 또 그걸 또 부연하고 또 위조를 해서 그걸 민간한테 퍼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록이 이제 정인지가 산출한 고려사 원본이 이제 되었고 이조 또 최종이 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데 대한 조치를 취하고 또 책을 쓰는데 많이 조심을 해서 썼지만은 이제 태조나 태종 때 또 최영의 그 북벌 정신 이성계가 회군으로 해서 최영의 북벌이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최영의 북벌을 이제 모반하고 또 사대의 가치를 높이 들어서 조선을 이제 세우고 그때 이제 권건이나 정인지 등이 조선 사략을 짓고 고려사를 짓고 고려사절로를 편찬을 했죠. 그런데도 몽고의 압박을 받은 고려 만렵 이전에 조선의 각종 실기들에 의거해서 짓지를 못하고 몽고의 그 압박을 받아서 몽고에 아첨하는 문자와 위조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뭐 편찬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조선사를 제대로 쓴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고려 때 실록은 민간의 전포됨을 불허하고 규장각 내에 이제 모셔두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 뒤에 세조가 단종의 자리를 탈취하고 만주 침략의 몽을 푸고서 만주 회복, 북벌 회복을 푸고서 이제 강계에 둔병을 경영을 하다가 태조의 존명 건국의 주위에 충돌되어서 재신의 간행이 분망하고 그렇게 단종이 만주
북부를 다시 복원하는 북부를 계획을 했으나 그게 태조가 회군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 주장과 이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었고, 또 진화 대륙에 용무음지한 명주 성조가 있어서 조선에 대한 정찰이 이제 은밀히 했다는 거죠. 우리 조선을 이제 청나라 후금 그 청나라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정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마침 명사 장령이 엄정이 둔병의 이유를 힐문함으로, 그래서 세조의 그 물을 숭상하고 공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조선 문헌의 정리로 자임하여 불경을 간행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외에도 사료 수집에 이제 전력을 기울여서 조선 역대 전쟁사인 동국병감과 조선 풍토사인 동국여지 성남을 이제 편수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많은 서적들을 간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이런 동국병감이나 동국여지 성남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선조 인조 이후에는 유교계의 철학 문항의 거자가 배출을 하여 사계도 차차 이제 진보가 되고 역사계도 이제 조금씩 진보해 나가고, 허목의 당군 신라 등 각 세기가 너무 간략하나 왕왕 독특한 견해가 있으며, 여기에서 이제 단재 선생님이 존경하는 분들의 이제 업적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유형원은 비록 사회에 관한 전제가 없으나, 유형원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저술은 없으나 역대 정치 제도를 논설한 반개수록이 또한 역사계에 보탬이 많았고, 또 한백겸의 동국지리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논문이지만 일반 사회계 대광명을 열어준 책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정약용의 강력거나 한진서의 지리지, 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의 이제 강력 부분, 강력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 지리를 설명하는데 이 선생님의 책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유덕공의 발해거나 정영의 아방강력거나 한백극의 동국지리지가 다 우리 천문 역사 지리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발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볼 때는 그 지리설 중에서 사망과 조선을 분리함이 범엽입니다. 이 범엽은 지난 전한의 동이 열전의 지리를 설명하면은 부족하나 이로써 조선 고대 3000년간의 지리를 단정하여 동국 옛날부터 한강을 삼한이라 하고 한강 이북을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너무 맹목적이요 부단적이라고 한다. 이 범엽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제 송나라의 그 정치가고 역사가인데 후한서를 쓴 사람이죠. 후한서에 보면 동이열전에 이제 우리 조선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조선을 한강 이북 쪽에를 조선이라고, 한강 이남을 이제 우리 삼한 고구려 백제신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다 라면서 그 책의 틀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는 선생이 삼신, 삼경, 사만, 삼조선, 또 삼조선의 이런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와 발조선, 발숙신,
부여조선, 애맥조선, 진국, 진부도 이거는 이제 대륙에 있었던 우리의 전 사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강 이남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대륙에 이제 전 사만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등이 동이이엄으로 됨을 몰랐으므로 이 같은 큰 착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맥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맥은 수맥에 있었던 예막은 흥얼역 대산맥 선비족이 살던 그쪽에 한 7개 정도, 6개, 7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춘천이 예맥국의 이제 도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맥은 예족과 맥족을 합해서 예맥족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제 설립할 때 그 주족이 이제 애맥족이었다. 이래서 애맥족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조선의 주민 구성의 중심적인 이제 민족이 애맥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맥족은 청동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문화까지 다 우리 동아시아에 고대 아시아의 주족으로서 활동했고 우리 고조선의 주민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전의 사만의 위치는 선생으로부터 비로소 감명이 부석하여 이왕에 사회 기록만 있고 사회 연구가 없었다고 할 만한 조선 사학계에 선생이 처음으로 사학의 단서를 열었다 해도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선작자들 그 몇몇 분은 그래도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되 또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사 강목에 안정복 선생님이 찍은 것들도 여기 보면 몇 가지를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 우리 안정복 선생님은 평생을 역사 일문에 노력한 500년 이래 유일한 사학 전문가라 할지다. 사학 500년 안에 가장 아주 뛰어난 우리 역사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러나 다만 산야의 한류로서 서적의 열람이 부족해요. 산속에 묻혀서 글 쓰고 공부하는 유학자로서 서적의 열람이 부족하여 많은 자료들을 보지 못해서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 만년에 겨우 인가의 수수 한 책에 어쩌마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삼국사기 같은 것도 말년에 잠깐 봤는데 그게 틀린 것들을 다 오자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그 저술한 동사 강목에 궁예 국호를 마징기라고 한 우선거리를 나왔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 궁예가 세운 나라를 우리 대진국이라고 하고 마진이라고도 초창기에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진기라고 이렇게 한 것을 우선거리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죠. 진화의 서적 중에서도 창고에 필요한 위략이나 남제서 같은 것이 존재함을 몰라서 고루한 언구가 적지 아니하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볼 때는 동사강문을 쓴 안중복 선생님도 삼국사기도 늦게 봐서 제대로 오자 같은 걸 못 봤고 또 위락이나 남제서 같은 책들은 아예 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락은 위나라 사람인 어환이 지은 삼국시대의 역사서고 남제서는 남조 양나라 때의 소자현이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이런 책을 우리 안중복 선생님은 이제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자 탈자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쭉 자료를 보고 또 다른 데 찾고 한문 옥편을 찾고 해서 이제 주도 달고 또 설명도 따로 좀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재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요 3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게다가 시대에 유행하는 공자를 말씀하시죠. 공자의 춘추며 주자의 강목에 과거에 빠져 이러한 분류하는 편성하는 데 빠져서 기자 봉기 밑에
당군과 부여를 덧붙이로 하였으며 신라 종국 끝에 궁예와 왕건을 참주로 한 망발도 있고 너무 황실 중심의 주의를 고수하여 정작 민족 자체의 활동을 무시함이 많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동사강몽이나 유언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썼지만은 결국은 왕조사를 썼지 우리 민족사 역사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연구의 정밀은 선생의 이상될 이 없는 거로 그렇지만은 이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를 잘 쓸 사람이 없다. 없다. 지지와 와오의 교정과 사실 모선의 변정에 가장 공이 많다 하여도 갈 것이다. 그러한 동사강목을 쓰신 그 안정복 선생님이나 또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있는 고등학을 해서 땅속에 그 유물을 파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선 급선무는 있는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편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 중에 쓸만한 책들, 공을 세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장, 3장 그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유해풍, 유덕공이죠. 유덕공 발해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쭉 많이 하십니다. 발해고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을 시킨 지가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 뭐 제대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300년 전에 유덕공은 발해고를 썼죠. 발해고를 써서 문치와 무공의 사업을 수록하여 1000년이나 사가들이 압록강 이북을 떼어버린 결함을 보충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었었는데 그 1000년의 그 공백을 유덕공 선생님께서 발해고를 써서 그걸 이제 보충을 했다는 얘기죠. 또 이종희 선생님의 수산집은 당군 이래 조선 고유한 독립적 문화를 연가하여 김부식 이후 사가의 노예 사상을 갈파하여 특유한 발명과 채집은 없다 하여도 다만 이 한 가지로도 또한 부르에 남을 일이다. 그래서 이종희 선생님의 수산집이나 유덕공의 발해고 같은 것은 아주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000년 동안 우리 역사에 빠졌던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한 그 자체만 해도 부르에 남을 명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채윤의 해동역사. 해동역사는 오직 진화나 일본 등 서적 중에 보인 본사에 관한 문자를 수집하여 거연히 방대한 저수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사에 빠진 부여, 발해, 가락, 숙신 등도 모두 일편의 세기를 구성하여 동국 통감에 없는 적원, 사본명, 해자, 왕인 등도 각기 몇 줄씩 기록을 했다. 그래서 궁중어, 문자, 풍속 등의 본문도 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조카 진서 씨의 조카 진서가 쓴 지리속 편이 있어서 후에 고정의 수고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학의 두뇌가 있다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상당히 이제 앞에 것만 적고 돌아가시고 나서 조카가 나머지 뒤에 지리 속편을 썼는데 여기에 이제 지리고가 다 들어 있어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지리 저술을 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됐다는 거죠. 다만 너무 자국 간에 조선에 관한 기록을 찾다가 민족 대세의 관계를 잃어 곧 부르와 하우의 국제 대교제로 큰 일로 볼 5월 춘추에 주신의 창수사자와 2000년간 흉노와 연애 3조선과 흑화, 흑전 혹은 평화롭게 지내고 혹은 또 전쟁을 한 그런 일들을 빼먹었다.
빼먹었고, 유교의 유력에 눌러서 고죽국이 고조선의 붕괴됨을 예기치 못한 동시에 백이숙제에 대한 설명도 빠뜨렸다. 아주 이거 뭐 중요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단재 선생님이 이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백이숙제의 묘입니다. 백이숙제는 우리 동이족이고 우리 민족입니다. 그거는 뭐 다 이미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이 백이숙제묘는 중국이 문화혁명 때 홍위 군들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문화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백이숙제묘가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또 고죽국. 고죽국은 우리 고조선의 연방국가였죠. 그래서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국 사서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배구가 아래에 말했다. 고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인데 주대에 주나라 때 와서는 기자를 봉했고 한나라 때에는 삼군으로 나누어서 뭐 진나라 때에는 요동으로 통일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고죽국이 있던 자리고 여기가 우리 고조선이 일어났던 자리고 여기가 바로 만리장성이 있어서 진화족과 우리족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 지역에 고죽국이 있었는데 이 고죽국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것을 벌써 단재 스님은 여기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상당히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백이숙제가 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종족인데 그것도 빼먹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야사학자들이 자료를 많이 찾고 연구를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단재 선생님은 100년 전에 다 이런 것을 말씀을 다 하셨죠. 네. 그리고 서적 선택이 정확하지 못해서 뭐 진서에 속정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죽서 기년이 이제 원본이 있고 위서가 되어 있는데 위서를 잘못 알고 그 결점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죽서 기년은 대나무에 기록한 편년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급통기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이 나라와 관련된 얘기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윤이 죽었다는 뭐 기록 이런 것들이 다 틀린 말 잘못된 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우리가 인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 때 역사를 적은 역사로 말하면 내가 일찍 정조와 종조, 정종조 때에 기록을 만든 수서라는 성두세자로 쓴 200건의 거지를 보았었다. 만일 관서에 국조보감이나 조야철제 등을 비롯한 허다한 사가 전술한 사제까지 잡히면 몇백 수레에 찰 것이다. 선생님께서 상해에 북경에 계실 때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들을 다 보았는데 우리 역사책들을 다 보았는데 그 책들을 합치면은 수레에 찰 것이다. 몇백의 수레에 찰 것이다. 몇백 대의 수레에 실을 만큼 우리 역사책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책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는 일찍 고려 이전 역사에 쌓인 업무부터 결정하여 하리 하며 이태조 이하 사실을 적은 역사로는 조야집료, 연려실기술 등 몇몇 책을 대강 훑어본 이외에는 자세히 읽어본 것이 없으므로 아직 그 장단 득실을 말하지 못하거니와 대개 10지 7, 8, 10개 중에 7, 8개는 사색 당쟁사가 대다수다. 이조 이래 수백 년 동안의 조선인의 문화사업은 그에 그치었도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수백 대의 책들이 다 있는데 대개가 다 10중 8구가 다 당쟁사다. 그래서 우리 이 조선 민족의 조선인의 문화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사 편입의 조선사 구사에 대한 이제 유감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써오신 것들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역사의 서류를 재론하자면 대개가 정치사들이요 문화사에 상당한 자는 몇 못됨이 첫 번째 유감이다.
대개의 책들이 전부 다 정치사. 문화사에 해당하는 책들이 거의 없는 게 첫 번째 유가입니다. 정치사 중에도 동국통감이나 동사강목 외에는 고금을 회통한 저작이 없고 모두 왕조의 흥망전말로 거래 수미를 삼았다. 거래 머리와 끝이 다 왕조사로 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 유가입니다. 공자와 춘추를 사회 역사의 극칙으로 알아. 그 의뢰를 본받아서 종군 역신,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는 그런 위주의 민족의 존재를 이루며 숭하의 양이 자기 나라까지 비방하는 아주 편벽한 논란을 벌이는 것을 숭하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번째 유가입니다. 전부 다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을 비방하고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들이 셋째 유감이요. 국민의 자감과 공하려 함보다 외인에게 천미하여 외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4대죠. 4대. 고려 후기 공신 문신 이순신 일파를 제하고는 이수산이라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다 전부 다 아첨을 하고 사대를 한다. 우리의 강토를 줄여서 조각조각 떼어서 베어주고 활용해주고 끝내는 우리 이 고조선 수도가 어디에서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세워졌는지 이거조차도 모르게 만든 게 내체 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맹농피벽 우리의 역사가 왜 기가 멀었고 소경이 됐고 기가 멀었고 들뚝발이가 됐고 안전뱅이가 되었는가 그 사유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의 사계가 위와 같이 맹농피벽의 병을 모두 가지고 있다. 소경의 기머거리의 들뚝발이의 안전뱅이 병을 가지고 있다. 정당한 발달을 얻지 못함이 무슨 까닭이냐. 너무 빈번한 내란과 외란. 조선시대는 좀 편안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천년 화제가 찾았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건 아니고 인위의 장애를 이룬 자로들 건데 사람이 역사가가 역사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쭉 합니다. 신지 아까 저희들이 신지 얘기했죠. 그죠? 신지 이래 역사를 비장하던 버릇이 역사의 고질이 되어서 이조에서도 중엽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몇 관에서 관행한 책자 위에는 사사를 금지해서 그렇다. 관에서 펴내는 책 말고는 개인이 역사책을 못 펴내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수강이나 이현적이나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역사 이런 것을 기술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타국에 의존해가지고 타국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갖다 혹을 붙여놓은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송도를 지나다가 마늘대를 쳐다보아라. 반쪽의 기아가 남아있는가 한 개의 주초가 남아있는가 막막히 넓은 밭에 이름만 마늘대라 할 뿐이 아닌가. 슬프다 마늘대는 이조에 부항되어 멀지 않은 고려조의 궁궐로 무슨 병화에 타다 젖을도 없는데 어찌 이같이 무정한 유호로만 남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쭉 이제 부여나 백제나 이런 유물들을 찾을 수가 없다. 마늘대에 가서 기와장 하나, 주초 하나, 주춧돌 하나 우리가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평양 고구려의 옛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평양이 아니고 지명이 이동되기 전에 국내성 저때 있던 그런 평양의 우리가 모습들을 찾을 수가 없다. 앞에 고구려 부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에 그런 영역이 많이 있지만은 그 유적 하나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역사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를 쓸 재료가 빈약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미나는 예를 하나 듭니다. 현종이 이제 조총
조총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혁연이라는 사람이 두 손을 들어서 요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록을 맡은 관리가 이 말을 받아서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만 이리 방맹이를 이렇게 찌고 있는데 그래 유영은이 돌아보면서 전하께서 유혁연에게 조총의 길이를 물으시니 혁연이 손을 들어 자 남짓이 하고 이만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요렇게 적어라. 왜 이렇게 적지를 못하느냐.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서 요만하다고 했으니까 요만하다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들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 예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남의 글을 그대로 내 글씨로 내 역사로 내 역사서에 사실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 국문이 있는데 왜 국문으로 쓰지 안 하고 한문으로 쓰느냐 그것도 계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쓰는 그러한 기구 재료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나 태계 또 원효 스님 또 의상 이런 이제 분들의 아주 높은 그 학술적 위치를 이제 되물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얼이라든지 소도라든지 소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취미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걸 그 당시에 반식이나 거처나 신앙이나 교육이나 이런 일반적인 사회 형식과 정신을 모두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러한 사상, 역사 사상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규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발달되지 못하면 우리 사학이 발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발달이 이만큼 많이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00년간 사색의 당파 싸움이 거대하게 우리 국가에 해를 끼쳤다. 그런 당론이나 또 우리가 너무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역사가들이 기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몇몇 인물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가 크게 진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색 당파가 어차피 피차의 기록이 서로 모순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을 주장을 해서 공자가 틀렸다. 그래서 명륜당 기둥에다가 그 비평의 글을 쓴 윤백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글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역사를 밝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 없다. 왜? 주사하게 너무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게 위통이나 그 사람들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고 쓰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윤백호 같은 이제 분들을 아주 높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백호라는 사람은 참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은
주자가 일생 동안 학인의 자세로 일관해서 새로운 업적을 이루었듯이 선유의 업적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해서 이 이제 윤후의 이러한 학문 자세는 처음에는 이제 당색을 초월해서 칭송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사문난적으로 규탄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대 당파 논쟁에 이제 시발이 되었다. 그래서 남인 노론 북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하는데 이 소론의 명분을 제공해서 사제 당파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공자를 비판을 하고 그런 글을 써서 명륜당 기둥에다가 붙일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단재 스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냉정한 눈으로서 회제나 화담을 한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이제 이보다는 기를 중요시하는 기일원론을 완성해서 주기론의 선구자가 된 이제 회제와 화담 이런 사람들과 또 태계와 이 율곡 등의 학술상 공헌이 또 많고 또 적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앞에 사람들이 써놓은 이러한 책들과 이론과 사상을 잘 물러받아야 된다. 주작에 정통이 되는 여부는 휘담이 될 뿐이며 노론이나 소론이나 남인이나 북인의 분쟁이 정치상 미친 영향이 좋고 나쁨을 물을 뿐이며 이조에 충로되는 여부는 장꼬대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당쟁사 같은 것도 이제 정치상 미친 영향이 좋고 나쁨을 적고 기술할 뿐이지 이조의 그 충로 아주 충실한 왕에 이렇게 충신하는 충신되는 그 여부는 이거는 또 뭐 장꼬대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개인 사덕의 결점을 지적하며 남의 명예를 더럽히며 또 애매한 사실로 남의 구함을 남을 모함하여 죽인 허다한 사건들이 반면에 사건이 많은 반면에 당시 사회의 알력의 악습으로 민과 국을 해친 일종의 가통할 사로됨이 있을 뿐이다. 사로됨을 볼 뿐이다. 그래서 당파 싸움과 이종알기에 있었던 이런 역사책들은 실제 사료로서 크게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만일 시어머니의 역경과 며느리의 푸닥거리 동류에 불과한 일에 그런 얘기는 사제 당파로 쓰고 그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니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 며느리 부엌에 가면 뭐 누구 말이 옳고 또 누구 말이 옳고 하는 그런 푸닥거리와 똑같은 얘기들이다. 일일이 재판관을 불러서 그걸 판결하려고 한다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스페인의 속담과 같이 이웃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보고 그걸 중대한 일과 같이 우리가 쓰고 막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던져두고 그냥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던져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빨리 지리의 관계라든지 사상계의 변동이라든지 국민 생활의 관계라든지 민족의 성세 소장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가 틀린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참된 것을 구해서 우리 조선 역사에 표준을 세우는 것이 근무 중에 최근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사에 잘못되고 잘된 것을 그거 따져봐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리 없다. 빨리 지금이라도 있는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지리부터 시작해서 사상부터 국민의 생활, 민족 성세,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참된 것을 찾아서 우리 조선 역사의 표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재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 중에서 총론 중에서 제1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날씨도 그러지 못합니다. 편히 잘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그리고 1월 달에도 첫 주만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조선 상고사 제2편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점 요약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